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종 시민들의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해온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결국 이달 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세종시와의 민간 위탁 재계약이 무산됐기 때문인데 향후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예상됩니다. 아산 인주의 한 아파트에서 10여 년째 운영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가 내쫓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주민 공동시설로 활용하겠다며 LH의 재계약 중단을 요청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센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천안시가 기존 비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짓는 보급형 스마트팜 4곳을 신축했습니다. 환경 제어 등 꼭 필요한 기능은 다 갖췄다고 하는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종 시민들의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해온 민간기관이 결국 이달 말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세종시와의 위탁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무산됐기 때문인데요. 이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문을 연 세종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지만 올해 말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세종시와의 위탁기간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관련 사무를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되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어떤 사업 추진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민간 위탁을 위한 재계약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 처리됐고 양측의 줄다리기 끝에 재계약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결국 세종시는 공동체 센터에서 맡았던 주민자치 교육 지원 업무는 공공위탁으로, 마을 공동체 관련 사업은 주간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민간 위탁에서 공공위탁과 직영으로 사업의 성격이 바뀌게 된 건데 향후 이에 따른 책임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이후 민간 위탁을 공공위탁과 직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의회와 시민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정으로 5년 넘게 운영되어 온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지자체 관리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 활동이 지금보다 크게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인주의 한 아파트에서 10여 년째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내쫓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주민 공동시설로 활용하겠다며 LH의 재계약 중단을 요청한 건데 이 학부모와 아동센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LH 임대주택 주민 공동시설에 입주해 있는 인주의 한 아동센터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 LH 지역 아동센터 설립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LH와 시설 사용 협약을 맺고 지역 아동들의 돌봄과 문화,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해왔지만 LH로부터 내년 1월 9일 이후 시설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으면서 나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입주민 복리시설로 활용하겠다며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LH의 재계약 중단을 요청한 겁니다. 회의실도 필요하고 카페도 필요하고 노인들 헬스장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공간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모두 49명.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파트 입주 세대 학생들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맘 놓고 맡길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달에서야 이 같은 소식을 듣게 됐고 이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대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공지표를 붙이면 봐요. 이거 뭐 어떻게. 근데 이게 아동센터 이런 건 없었어요. 정말로. 이 애들 어디를 가겠어요.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는
관련 공지를 했다고 밝히면서 전체 664세대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가 150세대에 달하지만 운동할 공간도 없고 주민회의실 같은 주민 복리시설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10년 넘게 지역 아동센터에 공간을 양보한 만큼 이제는 원래 용도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아동센터가 이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LH는 사용 협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 등으로 사업 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 상황이라며 논란이 있는 만큼 조율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냐 아니면 주민 공동시설이냐를 놓고 저마다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스마트팜이 대세죠. 하지만 높은 투자 비용 탓에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보급형 스마트팜이 천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귀농 4년 차인 염수정 씨. 야심차게 농사에 도전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해부터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수확량을 100% 따지 못했고 한 7, 80% 그때 성공을 했었는데 기후의 영향이 이제 날로 심각해지겠구나라는 걸 체감을 하고 염 씨가 눈을 돌린 건 스마트팜. 하지만 기존 스마트팜은 설비에만 수십억 원이 들어 기업형이 아닌 개인 농가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와 충남도, 농협이 지원 사업을 통해 보급형 스마트팜 4곳을 신축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작물의 생육 상태와 습도 등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고 농가에 가지 않고도 차각막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조성 비용은 3.3제곱미터당 50만 원 선으로 기존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일반 농부들에게는 너무 현실적이지 못했고 보급형 스마트팜은 기술력이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범위가 일단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쓰기 편하고 그리고 환경 제어가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내후년까지 천안에만 16곳의 보급형 스마트팜 온실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이분들이 자리 잡고 하는 데는 저희 농협이 역할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에 관리 방안이라든가 하는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복잡한 기능은 빼고 꼭 필요한 기능만 넣은 보급형 스마트팜이 스마트팜 확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의회가 대통령이 직무정지에 이른 지금 국가적인 위기 대응으로 국정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와 안보,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현옥 의원은 세종 시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는 전국 혼란으로 인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상권 침해와 생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천안시가 아동들을 위한 돌봄과 공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로 천안시가 올 12월 유니세프 어워즈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단순히 상을 받은 것을 넘어 천안시가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윤은미 아동보육과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은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천안시 아동보육과장을 하고 계시죠? 네. 아동보육과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가 아이의 돌봄 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공보육 기반 확충과 다함께 돌봄 사업 확충을 하고 있고요.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보장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선제적 대응과 사후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천안시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천안시가 되고자 한다.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요약이 딱 돼 있는 느낌이 되어서 정말 좋고요. 자,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사업 추진도 있었는데요. 가장 크게 생각되는 거는 저희 아동보육과가 조직 개편이 되어서 좀 더 업무가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아동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아이들에 관련된 정책들이 아이들이 직접 의견을 낸 팝업 놀이터가 시행이 됐고요. 또 자립준비 청년들에 관련된 집들이 사업이라든가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했고요. 또 우리 충남 최초로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앙정부의 높은 평가를 받아서 아동정책하면 천안시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표정이 아동정책하면 천안시 했을 때 활짝 웃으셨는데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도 활짝 웃는 천안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유니세프 어워즈에서 우리 천안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이게 어떤 시상식이고 어떤 주제로 공모를 했는지 간략히 말씀 좀 해주시죠. 유니세프에서는 아동들에게 좋은 정책을 펼치는 시군의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타지자체와 함께 공유하면서 조금 더 나은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공모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천안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분야에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전국에서 124개의 주제로 공모가 이루어졌어요. 정말 치열했을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좀 참여를 했고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그 아동학대 예방 학대 유형을 좀 살펴봤더니 20% 정도가 문제 행동으로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착안해서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그 역할극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보다는 심리극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아이들의 참여도 좋았고요. 4개 학교가 이제 신청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 100% 선생님들의 만족도, 90% 학생들의 만족도가 있어서 25년도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이 아동학대 예방교육 그리고 아동 권리 교육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아동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서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인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예방 활동이 중요하고요. 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아동보육과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최근에 또 제가 찾아보니까 경사가 또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아동정책 영향평가에서 아동권리 보장원상을 수상을 했는데 약간 어려운 느낌도 있는데 일단은 큰 상을 받으셨으니까 축하를 드리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아동정책 영향평가는 각종의 법령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사업 실행에 있어서 아이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아이들의 관점에서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평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아이들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한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라든가 앞서 설명드렸던 찾아가는 예방교육 또 자립준비 청년들의 사업 또 우리 아이 수호천사 되어주기 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가오는 2025년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준비하셨으면 살짝 공개 한번 해주시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미래의 큰 자원이고요. 아이들의 웃음꽃에서 천안시의 희망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육 기반 확충입니다. 돌봄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인데요. 영유아 친구들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 보육이라든지 장애 통합 보육이라든지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는 어린이집 등을 통해서 든든한 틈새 없는 보육 환경을 펼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초등 돌봄을 위해서 방과 후 돌봄이 되겠는데 다함께 돌봄 확충과 함께 천안형 다함께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보호시설에 있다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막막한 외로움을 우리 천안시가 울타리,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동 친화 도시이잖아요. 네. 천안시가 겉으로만 아동 친화 도시가 아니라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이들이 친화적인 공간, 뭐 도서관이 됐던 천안시청이 됐던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열심히 활동하시면 그만큼 우리 아동들, 청소년들이 그만큼 행복하고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 한 해도 정말 숨가쁘게 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TV 뉴스 보도 이후에 변화된 지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도로시설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선 유도봉과 방호 울타리인데요. BTV 뉴스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곳곳에 과도하게 설치되고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일부 시설이 정비됐는가 하면 장소에 맞는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에 설치된 유도봉 가운데 70%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도로시설물 중 하나인 방호 울타리가 너무 과도하게 설치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종시 나성동의 한 도로 중앙에 있는 안전지대입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위급 상황에서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선 유도봉이 설치돼 있었지만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인근 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 설치 지침에 맞지 않는 유도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었지만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보도 이후 세종시가 철거 등 정비 작업에 착수했고 올 들어 512곳에 대한 정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전엔 여기 유도봉이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도로가 많이 지저분해 보이고 운전도 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젠가부터 많이 없어져서 운전하는데 좀 편안하게 하고 또 깔끔한 것 같습니다. 상가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과도한 방호 울타리 설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엔 2중을 넘어 3중으로까지 설치됐던 울타리가 새로 건설되는 생활권에선 눈에 띄게 줄었고 장소에 맞는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조정 절차 좀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너무 과도하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을 집행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새로 조성되는 생활권에 대해서도 LH와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하거나 규정에 맞는 도로 시설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방송과 또 지역 사회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또 상생 공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종방송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BTV 뉴스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어제 오전 7시 56분쯤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서 멧돼지 4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마리는 신방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에 치였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추적하던 경찰 순찰차에 받쳐 포획됐습니다. 나머지 2마리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4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휴대폰을 돌려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며 만 13살의 의붓딸을 간음하는 등 지난 2022년부터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은커녕
피해자 모친과의 불화로 인해 위로받고 싶었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도록 해 이중의 고통을 겪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한글 세종학교에서 재외 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주 이스탄불 총영사관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인 근거를 설명하고 독도 모형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제4기 시민주권회의 시민위원을 공고합니다. 모집 인원은 모두 80명이며 공고일은 16일 기준으로 세종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되며 최종 선발 결과는 내년 1월 10일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민주권회의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해 문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심의 자문기구입니다. 천안시와 대한제과협회 천안시 지부는 내년 2월까지 7개 제과업소에서 가루 쌀빵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쌀 과잉 공급에 따라 가루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모두 43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28일까지 이장 통장 연임 제도의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설문을 실시합니다. 조사는 각 읍면동 행복누림터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한 서면 조사와 세종시티 앱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진행합니다. 현재 세종시 이장 통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태로 재직 기간이 6년 이상인 비율이 작년 말 기준 29.6%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2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거나 위생점검일지 미작성, 품목 제조 보고를 한 제품의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천안시는 2024년 하반기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청소년 도박과 디페이크 범죄 예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교육과 단속을 강화하고 겨울방학에 맞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 읍지 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오는 31일까지 기부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조치원읍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행사고 개인과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아산시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생애를 다룬 웹툰 우리가 사랑한 영웅 이순신을 카카오 페이지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이 웹툰은 이순신의 전쟁뿐 아니라 인간적 면모와 고민을 사실적으로 그려내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